주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개들은 성장기에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무서워하죠. 그렇네요. 어디로 가? 개에게 있어 사회화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생후 3개월 된 이 녀석은 탐지견 후보인데도 너무나 소심해서 이런 사회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사회화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야외로 데리고 나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개는 갑자기 접근하는 어린이를 마치 자신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도 사람에 따라 성격이 틀리겠지만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도 성격이 다 틀려가지고 얘는 약간 소심한 성격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좋은 품성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도록 하는 것.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몫이다. 하지만 개의 종류에 따라 사회성이 아주 약한 개도 있다. 진도들이 가장 훈련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견종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 투쟁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서열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강인함을 표현을 합니다. 진돗개는 늑대의 성질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개 중에 하나다. 사람을 잘 따르기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진돗개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기 우두머리다 싶은 존재에게 절대 복종하는 늑대의 성질 때문. 하지만 우두머리 이외의 외부인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종종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웬만한 자극을 줘도 별로 개의치 않는 종도 있다. 견종 특성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지금 이 네트리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상당히 유순화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좋아해준다는 그런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트리버 종은 낯선 사람을 많이 접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훈련사는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아직 모르는 초보 안내견에게 위치를 확인시키며 하나씩 알려준다. 턱 찾았어. 이야. 똑같은 턱이 나오자 이번엔 배운 대로 잘 멈춰섰다. 주인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 찾아와서 멈춰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발전하게 되면 개들이 깨닫기 시작해 돼요. 아, 주인이 이 길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주인이 일로 가면 더 안전하구나.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도우미견들의 훌륭한 업무는 스스로 좋아서 하도록 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사회적 보상이 이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다. 훈련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더라도 다양한 환경을 가능한 많이 접하게 해야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방해꾼이 있어도 주인이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는 걸 보니 이제 제법 안내견 폼이 난다. 사방에서 음식들이 유혹해도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갈 수도 있다. 코로 들어오는 맛의 끌림도 훨씬 크겠지만 그것을 무시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개가 가진 식탐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공항에서 불법 음식물을 탐지해내는 탐지견이 그들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시각에 의존해 세상을 보듯 개는 후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한다. 이들에게 세상은 다양한 냄새의 조합이다. 저 공기 중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냄새 입자가 생생히 보일까? 지금 이 탐지견은 식탐에 의해 움직이지만 자신이 먹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다. 목표물을 찾아냈을 때 주인한테서 받게 될 칭찬이 더 좋은 것이다. 똑같은 음식물의 유혹 앞에서 훈련의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둘 다 주인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란 점에선 같다. 그런데 안내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안내견은 기본적으로 명령에 복종을 하게 돼 있지만은 지적 불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은 명령을 내렸지만은 개가 판단을 해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견이 판단해서 스스로가 피해서 가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을 다 마친 코니는 시각장애인 주인을 만났다. 사람 가족이라는 조직에 편입돼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 폰이랑 같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거침없이 걸을 수 있고 하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동물에게는 이익이 되는 관계.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도우미견들이 많다. 타고난 경비견으로 침입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로트와일러가 해안가에 나타났다. 둘러봐야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뭘 보고 짖는 걸까? 물속의 세상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의 코로는 다 보이는 모양이다. 그물이 올라오자 그제서야 사람들 코에도 냄새가 다가온다. 서해안을 오염시키는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서도 개의 활약은 빛이 난다. 이 친구는 청각장애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도우미견이다. 유기견 센터에서 발탁돼 여기까지 왔다. 과거엔 주인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꼭 도우미견이 아니더라도 개들에게 적당한 할 일이 생긴다면 무료한 일상이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할 일이 있다는 건 개에게도 재미난 일일 게다.
자폐 아동에게 치료견은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 마음 읽기가 약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의도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위 눈치가 굉장히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들을 통해서 이 동물들도 나처럼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소위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성문이 누구 줄 거예요? 동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는 자폐아가 보는 방식과 비슷하다. 흔히 자폐증 아이들이 아주 예측 불가능하다, 아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은 너무도 예측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반의 아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틀지 모르는, 자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 가기를 오히려 꺼린다는 거. 그러면서 외려 동물이 훨씬 사람보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 편하다는 거. 개에게는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공존하지 못한다.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듯 단순 명쾌하게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자폐인과 비슷하다. 그들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일반인보다 오히려 개를 더 편하게 느끼는 이유기도 하다. 치매 노인들에게도 개는 좋은 치료 효과를 주고 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치매 노인들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크다. 처음에는 뭐 강아지 오는 것도 싫다, 더럽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웃지도 않으셨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언제부턴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치료견 하는 프로그램에 견눈질로 보시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까 4층에서 보셨던 그 할아버님이시거든요. 굉장히 기다리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열 때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치료견 같은 경우에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문제 행동견 뒤에는 문제의 주인이 있다. 만일에 중간에 와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냥 걔가 버티고 으르면서 그냥 내가 놔줬어요. 그냥 놔주게 되면 걔한테 지는 겁니다.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걔는 저의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와 해서 안 오면 약간의 힘을 해서라도 와 옳지 올라오게 되죠. 잘했죠. 잘했으면 올라온 것에 대한 충분한 칭찬을 합니다. 옳지. 이 사람한테 가더라도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개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주인이 개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와 해서 안 오면 안 돼. 응. 잘했어. 또 동생한테 가라. 자기보다 낮은 서열이라고 무시하던 행동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왜 안 돼? 가만 있어. 이 개가 유독 신발에 공포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신발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발로 걷어 차인 경험입니다. 아, 네.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드가 있는 거지. 제가 산책 갈 때도 엄청 여기 앞발을 코를 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거 안아주고 이랬거든요. 걔가 신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발이 가면은 뒤로 물러나면서 문단 말이에요. 물러나면서 신발이 공격을 해올까봐 내가 먼저 공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신발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걔가 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가면은 뒷걸음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에 대해 그러니까 발로 발길질을 몇 번 당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신발이 발이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물고 지금 도망치잖아. 그건 전에 신발에 체했다는 경험이 좀 많은 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내키는 것보다도 계속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옳지. 신발 가도 괜찮아. 옳지. 이거 알아?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이 녀석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커지다 보니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발도 아닌 손인데 왜 또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걔는 사람 품에 안겼을 때나 줄을 맸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호 본능도 있고 지금 그 따님에 대한 집착도 많고 또 아버님이 해오신 게 저희가 공격 훈련 가르칠 적에 기본적인 거를 지금 행동을 좀 보이시거든요. 애한테 갈 때 다정하게 가고 이렇게 이뻐해 줘야 되는데 가실 때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자극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님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재밌으시니까 짓고 그런 게 재밌으시니까 아버님도 즐기고 걔도 즐기고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네, 저도 울어요. 안 돼. 안 된다 알았어. 이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가 문단 말이에요. 아예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걔는 그걸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려도 괜찮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이상 행동을 보일 때는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혼내면 걔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만 들게 되고 결국 공격 행동으로 이어진다. 지금 겁이 엄청 많아요. 가만히 있어. 줄 잡아당기고 이런 거를 저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식구들도 줄을 같이 해야 당기면서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제가 왜? 주인에 대한 약간 배신감도 걔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래 좀 거. 안 돼! 뭐? 안 돼! 네.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뚱하게 마시고 좀 많이 좀 애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상대를 모르면 사랑의 방식도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오해와 편견으로 외면하거나 사람에게 개는 대상이었지만 개들에게 있어 사람은 거대한 환경이다.